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가수 박일남의 믿기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일남은 85세의 고령의 나이에 아내와 딸 3명, 아들 하나 이렇게 장성한 자식을 두고도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집도 없이 길바닥에서 잘 곳을 구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돈이라면 주머니에 차고 넘치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박일남은 떠돌이 방랑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고 딱히 갈 곳이 없다 보니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30년째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울가에서 대충 세수를 하고 버너를 꺼내 끼니를 라면으로 해결한 후 나뭇잎으로 설거지를 했는데 왕년의 가수였던 그가 노래를 포기하고 이토록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일남은 과거에 미안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속지 않은 의미로 고생을 해야 한다. 자기 잘못을 알아야 하지 않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더 실망을 줄 수도 없고 힘든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가수 박일남. 그는 농촌에서 길을 걷다가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발견하면 다가가서 이를 돕기도 했지만 나이가 벌써 85을 넘어가다 보니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떠돌아다니던 그는 산속에서 어느 폐건물 앞에 도착하더니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고 거기서 또 끼니를 라면으로 해결한 뒤 밤이 되자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뭐 다 날려먹고 없는 것 같다. 좀 힘들지만 신세를 안 지니까 마음이 편하다.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면 안 되지 않나. 누구한테 없다고 징징거릴 수 없고 또 그런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데뷔곡이었던 갈대의 순정이 히트해 단번에 톱스타가 되었던 박일남은 과거 화려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처음 낸 음반이 엄청 많이 팔렸다. 요즘으로 치면 300만 장이 나갔다. 출연료를 한 뭉치씩 받아 철제 캐비넷에 넣어놓았고 요즘으로 치면 빌딩 한두 개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는데요. 갈대의 순정을 비롯해 엽서 한 장, 희야, 정 등 발표한 곡들마다 히트를 했는데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그가 이토록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된 데에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박일남은 지금은 사라져버린 화려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아련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폐건물에서 자고 일어난 다음 날에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스스로 잡초 제거를 했고 하루 신세를 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내가 살아오면서 신세 진 사람이 선배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많이 있다. 내가 고마운 사람에게 보답도 하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걷다가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찰의 주지 스님께 감사를 표했는데 그 사찰의 아버님과 어머님,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모두 모셨다고 말했는데요. 박일남은 3대 독자로 태어나 어머니가 아주 엄하셨는데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모질게 대하셨던 어머니는 아들이 가수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반대를 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가수가 되는 걸 절대 이해를 못하셨는데 그때는 가수라고 하면 딴따라로 직업군으로 치면 최하위였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으며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를 공부시키고 몸 건강히 운동도 시켰는데 뭐 때문에 가수를 하냐며 호적을 판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어머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수가 되었지만 박일남은 밖으로 나도느라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리면 언제나 고마워하는 사람이자 미안해하는 사람이고 항상 미안하고 안쓰럽고 왜 생전에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이 든다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했는데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젊었을 때는 경거망동을 많이 하지 않나. 그때는 영화배우와 가수가 사회적 관점 차이가 많이 났다. 영화배우들이 위에 있고 가수들은 아무리 유명해도 유랑극단 취급을 받았다. 그때 한 후배 연기자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다. 자기 선배들한테도 말을 막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쓰냐고 야단을 쳤다. 하지만 자기가 볼 때 나는 가수 나부랭이었고 그게 감정으로 비화되면서 내가 따귀를 한 대 때렸는데 나는 그 일로 구속까지 됐다. 따귀 한 번 때린 것뿐인데라며 폭행사건에 휘말렸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폭행사건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박일남에게 추락은 한순간이었는데
그는 중2 때부터 권투를 배웠고 나중에는 레슬링까지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 뒷골목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후배들이 생기면서 언론사나 방송국에서는 저거 깡패 두목이라고 그를 치부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국연예인협회 가수분과 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무주택 연예인을 위한 아파트 건축 사업을 벌였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기죄로 피소가 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박일남은 당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기꾼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 출연 섭외가 와도 안 했다. 그때 의상 200벌과 구두 50켤레가 있었는데 다 남 줘버리고 가수를 안 한다고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수 활동을 그만뒀다는 박일남. 하지만 이런 박일남이 가장 속죄하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는 말하길 내가 젊었을 때 젊은 여자들하고 루머가 많이 돌았다. 그게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았지만 어쨌든 집에 있는 아내한테는 치명적인 수치심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속죄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젊은 시절 낭비벽이 심해 빚을 지고 동료들에게 술을 사는 상황에도 육아에 매진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술을 먹으면 여럿이 먹게 되고 누구를 사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옷무 10만 원을 벌었다면 20만 원을 써버리니까 돈이 남지 않고 자꾸 빚이 늘어났으며 옛날 아내들은 고생하면서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자식 키우고 다 했는데 그보다 더 고마운 게 어디 있냐며 지금까지 가장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볼 나지 없다고도 말했는데요. 박일남은 현재 옛날처럼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 됐다. 그런 힘없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도 짐이 되니까 내가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작곡실도 가 있고 후배들하고 좀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기거하고 그렇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후배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에 들어서 노래를 하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수익이 발생하며 자신이 쓸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놓고 집에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더 경제력이 좋아지면 부단히 곡도 만들어 쓰고 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생기면 우리 가족도 넉넉해질 것 거다. 내 돌이니까 그렇게 하려 한다며 책임감을 드러냈는데요. 노래로 쌓아올린 인기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지만 노래를 향한 열정만큼은 아직 그대로라는 박일남. 그는 30년 만에 그만뒀던 노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 다시 기타를 잡고 멜로디와 가사를 구상했는데 오랜만에 곡을 만들려니 잘 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며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다시 노래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면 서러울 것이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 나이 되어 혼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내 스스로 혼자가 되게 만들었지만 서럽고 외롭잖아. 내가 그걸 이겨나가서 원상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가족을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최근 그는 그동안 방랑 중에 틈틈이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곡으로 만들어 녹음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려 애를 쓰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화려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후회가 되는 일들도 많았겠지만 그간의 과오들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깊이 반성하며 산다는 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난 날들은 훌을 털어버리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수 박일남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